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여자, 소설 읽어주는 여자의 이재희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오늘은 제가 책을 읽어드리려고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장사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장사리 전투하면 학도병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북한군을 교란하기 위해 수행한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리에서 벌어진 전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영화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좌파 영화가 아니냐, 우파 영화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거에는 앞에 영화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빨갱이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표현 때문에 이제 좌파 영화로 볼 수 없다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보면은 그 영화에서는요, 정말 어리죠. 17살 전후한 그 어린 학생들. 지금 저희 주변에서 17살 전후한 학생들 보면은 정말 총이라도 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학도병들이 정말 전투를 수행을 합니다. 대구에서 이제 전, 그, 잠시만요. 당시에는요, 6.25가 이제 발발하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 40여일 만에 낙동강까지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아니었으면 인천 상륙작전도 또 5천분의 1의 승률밖에 안 되는 이 인천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란작전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 대구에요, 피난민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뭐 서울에서부터 계속 피난을 많이 내려갔으니까. 근데 그 피난민들 속에 인민군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민군들이 이제 곳곳에서 박격포를 발사하고 숨어버리고, 발사하고 숨어버리고 하면서 게릴라전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을 그렇게 이제 정부 쪽에 반대하는, 이제 그 민심 이반을 위해서 그렇게 시내 곳곳에서 그런 게릴라전을 펴고 있었는데, 대구가 북한군에 언제 점령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대구역에 시민들하고 그 학생들이 정말 구름처럼 모여들어서 군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군의 지휘부에서는 그런 학도병들을 지원을 받아서 후방에 편성을 하려고 이제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젊은 학생들이 피가 끓고 그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자기들이 일선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막 주장을 합니다. 막 외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명흠, 영화에선 이명훈으로 나오는데 이명훈 대위가 그 중에 560명을 이제 차출을 하고 또 다른 곳에 준비되어 있던 200명하고 해가지고 밀양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서 6본 직할 독립 제1유격 대대를 결성을 해요. 그때 이제 평균 나이가 17살이었고요. 이제 나이가 더 적은 분도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쪽에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그 자녀들이 군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어른들이 말리지도 못할 만큼 정말 위험한 국가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 불과 이제 2주간의 훈련을 마치고요.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후방으로 빼려고 했던 그 학도병들까지 이제 전방에 투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전세가 급박했다는 거였고요. 북한 제2사단이 이제 포항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 제2사단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후방 장사동에 이제
7번 국도, 그 북한군의 보급로를 이제 차단하라는 작전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작전을 수행을 하는데 그 작전은 아주 중요한 작전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서울 수복도 어려웠을 거고, 낙동강이 만약에 밀렸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처럼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했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한치 앞이 안 보였겠죠. 근데 그리고 그 북한의 제2사단은요, 북한의 최정예 부대였어요. 얼마나 그 강한 군대였는지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군을 포항에 집결시켰어요. 그래갖고 김일성은 포항에 이제 최정예 부대인 2군단을 그 집결을 시키면서 포항, 부산을 치고 내려가가지고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임무가 사실은요, 우리 학도병들, 아까 여기 6번 직할의 독립 제1 유격대대, 이 유격대대가 이 명령을 수행할 거는 처음에 아니었는데요. 이 임무는 미 8군 특공대가 이제 임무를 명령을 하다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명령에는 그 전투를 수행할 때 인민복을 미군이 입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미군이 인민복을 입는다고 해서 인민군으로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이 그 인민복을 입어야 하는데, 낙동강 전투에 우리도 낙동강 이 전선을 뚫고 나와야 하고, 북한은 아주 모든 힘을 집결해서 내려오고 이런 상황에서 군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된 게 우리 학도병들이 이제 그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군사 고문관 2명하고 이제 문산호를 타고 장사동으로 이제 향합니다. 9월 14일에 이제 해서 미군 소해함의 인솔을 받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도착을 새벽 5시에 해서 이제 6시에 작전을 개시를 하는데요. 진짜 태풍이 불었고 막 해안선 수십 미터 떨어진 데에서 배를 정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배가 좌초됩니다. 아주 북한군이 맹렬하게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그때 어마어마한 수가 살상을 당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리다고 하면 안 되겠어요. 근데 이 학도병들이 적의 본대가 있는 200고지를 점령을 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누가 시켜서 한 거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어서 아주 목숨 바쳐서 맹렬하게 싸우신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분들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의 숭고한 죽음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학도병이었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이제 후퇴를 했고요. 그 전 명령처럼 7번 국도를 10시간 만에 이제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성을 한 거예요, 이 전투에서. 그래갖고 북한군에서는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 장사리에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군이 이제 병력이 상륙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네 강한 군대가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패전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북한은 유엔군이 상륙작전을 펼 거라는 그 첩보가 계속해서 날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도대체 어느 지역으로 상륙을 할 건지는 알 수가 없었죠. 메가더 장군은 이 한국전쟁에 참여하기 전에도 2차 세계대전에도 상륙작전을 많이 펼친 분인데, 그때 자기 부하들까지도 속이면서 그런 작전을 수행을 하셨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북한군이 어디로 상륙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7번 국도가 점령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생각이 달랐겠죠. 혹시 그쪽으로 상륙하는 건 아닌가? 이 상륙작전이 그쪽으로 하는 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규모의 군대를 그쪽으로 또 집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제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만이 희망이었고 북한군은 낙동강을 빨리 이제 밀어버리는 그게 이제 북한군의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7번 200고지와 이제 7번 국도를 우리 학도병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북한은 최강 부대가 이제 김무정 부대가 또 있었는데 그 최강의 김무정 부대가 탱크를 앞세워서 이제 그쪽으로 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 해군에서는 우리 학도병들이 임무를 잘 수행을 했으니까 이 구조작전을 펼칩니다. 근데 2번이나 구조작전을 펼치려고 했는데 이 파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2번 작전을 실패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헬기로 우선은 먹을 거를 3일 만에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3일차에 헬기로 보급품을 전달을 하고요. 근데 구조대가 이제 이 학도병들을 구조하려고 배가 2대가 가요. 조치원호하고 헬라함 이제 함포를 장착하고 있는 헬라함하고 두 대의 이제 배가 학도병들을 구출하려고 갔는데 이 북한군이 막말로 빡 돌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맹렬하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맹렬하게 그쪽에 집중으로 폭탄을 그 맹렬한 폭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 학도병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이 탈출 과정에서 전사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내 해안선에 이제 저지선에서 싸우고 있던 30-40명은 끝내 구조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772명 중에서 139분이 이제 전사를 했고요. 92분이 부상을 입었고 수십에서 100여 명 가량이 이제 실종이 되셨습니다. 이분들께 저는 정말 후손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걸 보면요, 이분들은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린 학도병이어서 학도병이라는 데 이제 영화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강한 군인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고 전투에 참가해서 임무를 완수한 정말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장면들은 뭐 전투를 벌이고 하는 장면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점을 좀 부각시키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좀 저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죽음도 불사하고 북한군하고 이제 항전을 했던 분들 아니십니까? 근데 영화에서는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한 군인의 모습으로 전투에 참가했던 그분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사실 거기서는 다른 북한군하고 전투를 벌이는 영화에서 보면은 북한 장교들이 나오거나 뭐 북한 군이 나와서 북한 사투리를 쓰면서 뭐 이렇게 막 우리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건 그렇게 부각돼서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학도병이 우리 학도병들에 의해서 죽은 상대편의 정말 어이가 없게요, 전투를 벌이고 이제 상대편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입은 옷이 경기고등학교 옷이에요. 그리고 죽으면서 편지를 쓴 게 나와요. 근데 그런 장치, 영화적 장치를 보면요, 얼마나 슬픕니까? 내가 죽인 적이 아니라 나하고 동지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거 얼마나 그 전투를 벌이면서 가슴 아픈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나하고 어릴 적 같이 자란 사촌이 우리 군에 의해서 죽습니다. 북한 학도병으로 이제 참여를 했겠죠, 전투에. 근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요, 영화에서는. 그러면서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슬퍼요. 정말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제가 울고 있는데 옆에서 훌쩍훌쩍거리고 저쪽에서 훌쩍훌쩍거리고, 정말 울고 싶은 분은 그 영화 보면 참 실컷 울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요, 그 전투에 참가했던 우리 학도병 분들을 우리가 이제 자신들을 가엽게, 불쌍하게 기억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당신들은 누구보다 훌륭한 군인이었고 용맹스럽게 적과 싸워서 이긴 군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전투에서 이겨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사해 하기를 원하실 거고, 그분들을 우리가 무슨 마치 총알바지처럼 불쌍하게 뭐 징집돼서 끌려간 군인처럼 기억하는 거는 원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쟁 누가 일으켰습니까? 북한이 일으켰습니다. 근데 우리와 싸우고 있는 적의 모습은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서 그냥 우리 학도병들이 죽인 사람이 적이 아니고 내 피부치고 이런 것만 부각시켜서 눈물을 쏟는 영화였기 때문에 참 뒤가 저는 찝찝했습니다. 우리 군 장병들이 그 영화를 봤을 때 정말 전투가 벌어졌을 때 총을 제대로 들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북한 군은요, 무자비하게 싸웁니다. 무자비하게 싸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해야 할 우리 군이 전 세계 그 7이라고 하죠. 이 군사력이 7이면 뭐합니까? 정신이 무너져 내린 군은요, 이 군사력이 7이 아니라 1이어도 무너진 군입니다. 국가의 안위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영화가 지금 혹시라도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이런 영화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요, 저는 정말 하늘이 꺼져라 하고 한숨이 나옵니다. 이걸 우파 영화라고 하는 분들 다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어린 학생들이 전투 중에 숨지는 모습 보고, 그리고 같은 편인 정말 피부치를 죽이고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만드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눈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쏟고 나면요, 북한이 잔인무도하게 이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온 국민을 도륙한 이런 사실들이 저 너머 어디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께, 부모님께, 그리고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6.25가 어떤 전쟁이었고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저는 배웠습니다. 근데 저보다 밑에 따라오는 이 어린 학생들은 6.25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6.25는 뭐 쌍방과실이라고 하는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데 그대로 우리 학생들이 믿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 영화를 보면 북한이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너무 어이없게도 미국이 나쁜 사람들로 기억될 수도 있어요. 보면은 영화 말미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영화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느라고 사실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슬프거든요. 근데 좌파 영화의 특징입니다. 정말 매번 울려요. 영화 말미에 거기 이제 그 미군들의 입을 통해서, 미국인들의 이제 입을 통해서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해 이 전쟁을 수행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이 영화를 우파 영화라고 하는 분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영화는, 이 한국 전쟁은요, 기네스북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참가를 했는데 전쟁에 참가한 국가가 67개국이에요. 이제 직접 군인을 보낸 나라도 있고 물자를 지원한 나라도 있는데 저는 감히 한국 전쟁이 아니라 3차 대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제 참여를 했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냐면요. 전사자, 사망자. 이제 군만 사망한 군을 이제 숫자로 헤아려서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한국군은요, 13만 7,89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3만 7천 명이 13만 8천 명이 사망을 한 거예요. 13만 8천 명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야구장 그 가득 채웠을 때 3만 명인데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인명이, 우리 이렇게 많은 군이 왜 죽어야 했습니까? 또 우리 군만 죽었습니까? 유엔군이 4만 670명이 죽었어요. 사망하셨습니다. 유엔군에는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 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군에 이제 유엔군으로 참여한 사람들은요, 이 대한민국 이 지구상의 조그만 이 나라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와서 목숨을 잃었어요. 보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보이나요? 6.25 전쟁 1129일 해가지고 이게 요약본이에요. 이 많은 국기가 그냥 망국기 펄럭이게 놓은 게 아니라요, 전쟁에 수행해 한 나라들이에요. 이 많은 나라들의 그 젊은 20대 초중반의 그런 젊은 목숨이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고아가요 10만 명이 생겼어요. 전쟁 미망인은 30만 명이 생겼고요. 이산가족은 1000만 명이 생겼습니다.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 명이 이산가족이었어요. 그 전쟁 누가 일으켰습니까? 북한입니다. 그 북한군하고 맞붙어서 싸운 우리 자랑스럽고 너무나 훌륭한 학도병들입니다. 그 학도병들을 그냥 학도병으로, 뭐 전쟁의 총알바지로 나간 가엾은 그런 어린 사람들로 기억하지 말고 정말 전투에 참여해서 임무를 완수한 강한 군인으로 기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장사리 영화 비추합니다. 감사합니다.